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전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만리제 옛길은 도성으로 가는 물류 일본 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지도상에 만리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만리제 옛길의 모습이 되겠고요. 이 고개를 넘으면 한양도성으로 들어가는 숭례문과 서소문인 소이문을 만나는 길목에 바로 이 만리제 옛길이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로 얘기하면 서소문에서 만리제를 넘어서 마포 종점을 이루는 옛길이 바로 만리제 옛길이 되겠는데요. 이곳이 사실 도심 지역이긴 합니다만 가장 낙후한 지역으로 이렇게 그동안 자리 잡았었다가 이 옛길을 중심으로 하는 만리제 옛길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 지역이 이 서부역 역사 개발로 오피스텔 빌딩을 이루기 시작하면서 마포가 도심권으로 변신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고요. 더더군다나 이 공덕 오거리에 4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교통상의 요지가 되면서 그 동력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찍이 만리제 옛길은 마포나루에서 삼남의 세곡과 물류가 하역되어서 결국 도와 공덕, 만리제, 중림, 서소문으로 입성하는 그런 길이 되겠고요. 그래서 일찍부터 이 마포나루에서 한양도성으로 가는 길 자체가 중요한 물동량의 이동 최단거리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년 역사에서 조선시대의 삼남지방의 물산이 마포나루에서 한양성으로 옮겨가는 산업도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다 했었던 곳이 바로 이 만리제 옛길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여도에서 보시더라도 이 물류가 들어가는 중요한 고갯길이 만리현과 아현이라고 하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애고개와 만리고개, 큰 고개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 한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사산이라고 불려지는 주변 지역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 형태이다 보니까 오늘날까지도 230여 개에 달하는 고개가 발달했던 곳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고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큰 고개인 만리고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는 만리제라고 하는 신장도가 나오기 전에는 만리제 옛길이 이용이 되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붉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만리제 옛길이 되겠고요. 그 출발점에 해당되는 것이 현재 서울 소희초등학교가 있는 자리가 만리고개의 정상 부분이기도 하면서 만리로와 연결되는 헤어지는 그 중심에 소희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의 교과를 보더라도 날마다 넘는 고개 만리제 고개라는 이 만리제라고 하는 고개 이름이 나오게 되는 것도 결국 이 고개를 넘어서 소이문인 서소문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에 있는 학교였기 때문에 이런 학교 명과 교과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마포로 들어오는 것은 저 서해 바다의 조강으로부터 거슬러서 강화에서 마포까지 물자를 실은 배들이 들어오게 되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19세기 초에 매일 50여 척의 상선이 드나드는 해운 중심의 나루가 바로 마포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오는 물자들이 도성 내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길목에 해당되었던 것이 공덕 오거리가 되겠고요. 용산나루와 결국 마포나루의 물자들이 결국 도성 내로 들어가는 중요한 길목 속에 용산나루와 마포나루가 차지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만리고개라는 것은 마포에서 서대문으로 가는 중요한 고갯길, 직선도로, 최단거리에 결국 물류 유통로에 해당되었었던 것이 만리고개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의 이 약현성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 우리나라 최초의 서행시 건축물로서 꼽히게 되는 것이 이곳에 자리 잡게 되었던 것도 결국 이곳 자체가 중요한 교통로의 역할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물류의 거점일 뿐만 아니라 문명의 거점으로서 자리 잡았었던 곳이
이 만리제를 넘어서 오는 고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현재 중림동 서소문 역사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 예전에 수산시장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한양 도성 밖에 있었던 대표적인 시장 중에 하나가 칠패시장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시장이 물류의 중심으로서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이 그것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현재 이 칠패시장 터라고 하는 표지를 통해서 이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숭례문 밖에 서소문 밖 시장이 위치하고 있었고, 그것의 중요한 문루의 구실을 했었던 것이 소임은 서소문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 중림 어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기능을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1975년 이후에 이어가게 되었던 것도 그러한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이 기찻길이 마포를 통하지 않고 노량진으로 우회하면서 나타났던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다만 이것이 기술적으로 아현과 마포가 강폭이 넓다 보니까 결국 철교를 건설하는데 이 노량진이 유리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 이 당시의 전차 영업 노선들을 보더라도 결국 이 과정 속에서 원래의 중심 루트였었던 만리제 고개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량진으로 하는 전차와 마포로 가는 종차가 갈려지게 되면서 당시에는 결국 만리제 옛길이 점차 소외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되게 되는 것은 남대문이 되게 됐고, 그렇게 된 이유는 용산역을 거쳐서 서울역으로 들어오는 새로운 교통망이 나타나게 되면서 결국 마포에서 고개를 넘어서 결국 서울역으로 진입하는 이런 루트가 점차 쇠퇴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로 만리제의 옛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은 그 기능을 점차 잃어버려서 이 물류의 일본 국도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만, 원래의 만리제 옛길은 이런 물류의 일본 도로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던 것이 1970년대에 들어와서 옛길과는 별도로 큰 대로가 만들어지게 되니 그것이 바로 만리제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날의 공덕 로타리에서 바로 이 고개로 넘어가는 길이 만리제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리제로가 이렇게 개통이 되면서 결국 옛길은 이런 골목길로 바뀌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소위 초등학교가 있는 데서부터 갈라져서 뒷길로 이어지는 만리제 옛길의 모습은 이제는 골목길로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이 길이 경계가 되어서 오늘날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로 구의 경계로 있어의 기능밖에 이젠 차지하지 못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찍이 가장 도성내로 들어가는 중요한 고갯길에 해당이 되었었던 큰 고개의 만리 고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쇠퇴해 버리게 되었고, 오늘날의 중림시장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한때 이렇게 번영했었던 것이 이렇게 노량진 시장으로 바뀌어 나가게 된 것은 경강상인들의 쇠퇴가 큰 원인이 되었는데, 이는 수은 중심에서 한강을 중심으로 하는 이 수은 중심에서 경인선으로 대표되는 철도 중심으로 그 기능이 옮겨가 버렸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성 내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림동 어시장이 노량진으로 이렇게 옮겨간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롭게 지금 계획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신안산선이 되겠고요. 신안산선이 여의도에서부터 서울역으로 이어지는 이런 제2단계 공사가 추진되고 있어서 오늘날 이 옛 만리동 고갯길의 영화가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해주고 있는 것도 일찍이 만리제 옛길이 도성으로 가는 물류의 일본 도로로서의 전통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은 뒷골목으로 변해버린 만리제 옛길이 조선시대 내내 도성으로 가는 물류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했었다라는 얘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